아들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인스타그램으로 봤습니다. 하객들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 줄에는 며느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주 일요일 저녁을 함께 먹던 아들입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가 차단돼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4개월 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4년 3월 11일 제 월드코인 평가액이 7억을 넘었습니다. 8개월 전 1억으로 시작한 돈이었습니다. 샘 알트먼을 믿었습니다. 챗GPT 만든 그 천재를 믿었습니다. IT 업계 30년 경력이 있었으니 이번엔 다르다 확신했습니다. 그날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팔지 않고 오히려 집을 담보로 4억 5천을 대출받아 전부 더 넣었습니다. 더 오른다 믿었으니까요. 총 6억을 올인했습니다. 5개월 후 통장 잔액 8천만 원. 분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89%가 증발했습니다. 하루 평균 450만 원씩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살던 분당 아파트를 떠나 지방 소도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께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날리셨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내는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명절은 혼자 보냅니다. 12평 빌라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샘 알트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코인은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죠. 그에게는 수많은 사업 중 하나. 저에게는 퇴직금 전부. 30년 살던 집 전부. 가족 전부였습니다. 저는 6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IT 전문가라는 자만, 유명인에 대한 맹신, 수익 났을 때의 욕심, 집까지 담보로 잡은 무모함. 이 네 가지가 30년 쌓은 모든 것을 6개월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89%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은 100%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샘 알트먼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절대 집을 담보로 투자하지 마세요. 수익이 났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욕심을 부리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저처럼 분당에서 지방 빌라로 떨어집니다. 혹시 지금 집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시나요? 수익이 나서 조금만 덜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5개월 후 당신은 제가 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새벽 3시입니다. 또 잠을 못 잤네요. 12평 빌라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아내가 자는 침실은 저 안쪽입니다. 아니, 아내는 3개월 전부터 친정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습관적으로 월드코인 앱을 엽니다. 0.8달러. 여전히 바닥이네요. 앱을 끕니다. 다시 켭니다. 통장 앱을 열어봅니다. 잔액 820만 원. 7억 5천만 원이 있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아들과의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가 3개월 전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읽음 표시만 떠 있습니다. 답장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차단됐을 겁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 3개가 전부입니다. 어제도 라면이었습니다. 내일도 라면일 겁니다. 하루 생활비 5,000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지방 소도시입니다. 예전엔 분당에 살았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12평 빌라입니다. 경매로 집을 잃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저를 이준호 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분당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7억짜리였습니다. 지금은 8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12평 빌라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빼면 생활비 3천만 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56살입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중견 IT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였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2023년 3월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30년 일했으니 이제 쉴 때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2평이었습니다. 시세가 7억이었습니다. 대출이 1억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갚았습니다. 2년만 더 갚으면 완전히 제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30년간 조금씩 갚아온 집이었습니다. 순자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 7억에서 대출 1억 빼면 6억. 퇴직금 1억 5천. 합치면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당뇨 없고 혈압 정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 다녔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32살입니다. 대기업 다닙니다. 2023년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30년 전통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도 자주 왔습니다. 장인어른, 집이 정말 좋네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아내와는 33년을 살았습니다.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었습니다. 여보는 똑똑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T 업계에서 30년 일했으니까요. 추석 때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퇴직금 많이 받았지? 분당 집도 있고. 그럭저럭이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은 정말 쉬었습니다.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운동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자. 그래, 우리 이제 좀 살자.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심심했습니다. 돈을 그냥 은행에 놔두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하게 투자하면 집 대출도 빨리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한 건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챗GPT 관련 영상이 자꾸 떴습니다. IT 업계 출신이니 관심이 갔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샘 알트먼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천재입니다. 다음 스티브 잡스입니다.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챗GPT 써봤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드디어 상장.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홍채를 스캔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논리적이야. 생각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사람인지 AI인지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신원 인증이죠. 월드코인이 그걸 해결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프로젝트네. 코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글들을 읽었습니다. 샘 알트먼이 직접 만들었어요. 초기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장 직후가 기회입니다. IT 업계에 30년 있었던 제가 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내가 아는 분야야. 기술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안전해. 7월 25일이었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1억을 입금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2였습니다. 월드코인을 샀습니다. 가격은 $2였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니까 코인 한 개에 2,600원이었습니다. 1억으로 5만 개를 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 좀 해봤어. 얼마? 5천만 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론 1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샘 알트먼 프로젝트야. 챗GPT 만든 사람. 그럼 괜찮겠네. 아내가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투자 하나 했어. 무슨 투자요? AI 관련이야. 샘 알트먼 알지? 당연하죠. 챗GPT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프로젝트에 투자했어.
결혼 자금 불려줄게. 집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우와,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날 밤 기분이 좋았습니다. 똑똑한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IT 전문가니까, 이번엔 성공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자만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2023년 8월이 됐습니다. 투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2.1달러.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곧 오를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2달러 되었습니다. 2.3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2.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횡보였습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니까 생각했습니다. 10월 추석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투자는 어때요? 아직이야. 언제쯤 결혼 자금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옆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년 초쯤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10월인데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샘 알트먼 오펜AI에서 해고. 무슨 소리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사회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드코인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1.9달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요? 팔아야 하나요? 며칠 후 샘 알트먼이 복귀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가격도 2.2달러로 회복됐습니다. 다행이야. 하지만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투자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2달러 되었습니다. 평가 금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천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기 전에 한 번, 밤에 깨서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핸드폰 자주 보내요? 아, 뉴스 보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논란 기사들도 보였습니다. 월드코인, 홍채 스캔, 사생활 침해 우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샘 알트먼인데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1월이 됐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사돈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결혼 자금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될 분이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속으론 조마조마했습니다. 빨리 올라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손해는 아니었으니까요. 2024년 2월 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월드코인 앱을 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3.2달러.
어제 2.1달러였는데 갑자기 올랐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AI 열풍 재점화, 엔비디아 실적 폭발, AI 관련주 급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월드코인도 따라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4.1달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5.3달러.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평가 금액이 2억을 넘었습니다. 대박이다 소리쳤습니다. 2월 말이 됐습니다. 가격은 7.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평가 금액이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거의 4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9.2달러, 10.1달러, 10.8달러. 매일 새로운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3월 11일 11.3달러를 찍었습니다. 평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5만 개 곱하기 11.3달러. 56만 5천 달러. 환율 1250원 곱하면 7억 625만 원. 7억. 8개월 만에 7배가 됐습니다. 1억이 7억이 된 겁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대박 났어. 진짜요? 7억.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집 대출도 갚고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요일 저녁 식사 때 분당 아파트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도 왔습니다. 제가 자랑했습니다. 1억이 7억이 됐어.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 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당신 천재예요. 이제 집 대출도 갚고. 그날 IT 업계 선배들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샘 알트먼 프로젝트 투자 대박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IT 출신은 달라. 기술을 아니까 가능한 거야.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코인 카페를 봤습니다. 댓글들이 그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달러 갑니다. 샘 알트먼이면 50달러도 가능.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1달러면 20달러 되면 14억이네. 집 대출 완전히 갚고도 10억 넘게 남아. 아들한테 집도 사줄 수 있겠어. 손주 태어나면 육아비도 보태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생각. 어차피 샘 알트먼 프로젝트야. 챗GPT 보면 알잖아. 천재야. 더 오를 거야. 3월 13일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현재 대출이 1억 있으시네요. 네,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시세가 7억이니 4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4억 5천. 집 총 대출이 5억 5천이 되는 겁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컸습니다.
11달러에서 20달러 되면 4.5억이 9억이 돼. 집 대출 갚고도 3억 넘게 남아. 대출 신청하겠습니다. 네, 서류 작성해 주세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7억 있으니까 집 대출 먼저 갚을까? 그래요. 좋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론 대출을 더 받은 겁니다. 3월 15일이었습니다. 대출금 4억 5천이 입금됐습니다. 남은 퇴직금 5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합치면 5억입니다. 전부 월드코인에 넣었습니다. 가격은 11달러였습니다. 환율 1250원 기준으로 13,750원이었습니다. 5억으로 36,363개를 샀습니다. 총 보유량 5만 36,363, 86,363개. 총 투자금 1억, 5억, 6억. 집 총 대출 5억 5천. 평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86,363개 11달러, 1250원, 11억 8천만 원. 대박이다. 흥분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집 대출 다 갚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결혼자금은 걱정 마. 1억은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12억 가까운 돈.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4월 초였습니다.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으로 11.3달러에서 10.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조정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9.8달러, 9.2달러, 8.9달러. 일주일 만에 20% 빠졌습니다. 평가 금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로 넣은 5억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하루 50번 넘게 확인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화장실 가서도 시세를 봤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자꾸 핸드폰 봐요? 일요일 저녁 식사였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자금 언제 주실 거예요? 목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네. 집 대출 갚았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샘 알트먼 월드코인 직접 관여 아내. 충격이었습니다. 가격은 7.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평가 금액 7억 6천만 원. 4억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였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네? 5억 5천만 원 대출 이자가 이번 달 안 들어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5억 5천 연 6% 월 275만 원.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체되시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 소파로 나왔습니다. 올라라, 제발 올라라. 5월이 됐습니다. 가격이 5.3달러가 됐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케냐 정부 월드코인 운영 중단 명령. 각국에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평가 금액 5억 7천만 원. 추가로 넣은 5억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초기 1억도 반토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고객님, 이자가 2개월째 연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시면 연체 이자도 붙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일요일 저녁 식사.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일요일 저녁,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샘 알트먼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월드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죠.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격은 3.2달러가 됐습니다. 평가 금액 3억 4천만 원. 집 대출 5억 5천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더 빠졌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가격이 2.1달러가 됐습니다. 평가 금액 2억 2천만 원. 우편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예고 통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 4개월째 연체. 원금 5억 5천, 연체 이자 1,800만 원. 합계 5억 6,8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여보. 아내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얼마나요? 4억 5천. 언제요? 3월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집 대출 갚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투자하면 갚을 수 있을 줄. 대출이 5억 5천이라고요? 기존과 합치면. 아내가 울면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모님이 당장 오셨습니다. 사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까지 오셨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 8명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가족 회의였습니다. 아들이 경매 통지서를 받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요. 30년 살던 집이요? 미안하다. 지금 당장 팔아서 대출 갚으세요. 며느리 될 사람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팔아도 대출 갚기 힘들겠는데요. 저희가 결혼자금 대신 낼게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집 가자. 여기서 더 살 수도 없잖아. 아내가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될 분한테 사과드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30년 살던 집까지 날리셨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 살던 집.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가격은 1.8달러였습니다. 평가 금액 1억 9천만 원. 집 대출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복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이 삼계탕.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끼리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집 언제 비우세요? 우리 집. 30년 살던 집이 이제 비워야 할 집이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혈압이 185였습니다.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없습니다. 혼자 입원했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팔자.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1.2달러. 계산했습니다. 86,363개 1.2달러 1250원 1억 2,954만 원. 수수료 빼고 입금들 금액 1억 2천만 원. 6억이 1억 2천이 됐습니다. 4억 8천만 원 손실. 하지만 집 대출 5억 6,800만 원. 모자랍니다.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눌렀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억 2천만 원. 집 경매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경매 길이 잡혔습니다. 분당 아파트. 시세 7억. 감정가 6억 5천. 최저 낙찰가 5억 2천.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경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당구 XX동 XX아파트 낙찰가 5억 2천만 원.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살던 집이 5억 2천에 팔렸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낙찰가 5억 2천. 대출 원금
5억 5천. 연체이자 1,800만 원. 합계 5억 6,800만 원. 부족분 4,800만 원. 손절한 돈 1억 2천에서 4,800만 원을 은행에 보냈습니다. 남은 돈 7,200만 원. 30년 살던 분당 아파트. 대지금 1억 5천. 집 순자산 6억. 총 7억 5천만 원이 7,200만 원이 됐습니다. 손실률 90.4%. 9월 초였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분당을 떠났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갔습니다. 12평 빌라였습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생활비로 2,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32평에서 12평으로 가시면 짐이 안 들어가는데요?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30년 살던 가구들,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 앨범들 다 버렸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12평.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낡았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아들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사했어. 어디요? 지방이야. 빌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하다.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아버지,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제가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날리셨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손절한 지 4개월.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 소도시 12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통화가 4개월 전입니다. 10월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청첩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며느리네 아버지가 주례를 보셨더군요.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정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합니다. 이혼 서류 생각해봐요. 아직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12평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2,2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하루 5천 원씩 씁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1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창밖을 보면 지방 소도시입니다. 30년 살던 분당이 그립습니다. 32평 아파트가 그립습니다. 아들과 일요일 저녁이 그립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잃었습니다. 아들의 신뢰, 아내의 믿음. 30년 쌓은 관계가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3월 고점에 안 판 것, 집 담보대출 받은 것, 5억을 추가 투자한 것, 가족에게 거짓말한 것, 새 말트먼을 맹신한 것.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집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IT 출신이라는 자만이 독이었습니다. 기술을 안다와
투자를 안다는 다릅니다. 유명인을 안다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샘 알트먼에게 월드코인은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저에게는 집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수익 났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7억 만들고 팔았어야 했습니다.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잡은 순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집을 담보로 투자하지 마세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까지 잃으면 진짜 끝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지방 빌라로 떨어졌습니다. 32평에서 12평으로, 7억짜리에서 전세 5천으로. 가족 몰래 투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익 나면 팔으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명인 이름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을 지키세요. 집이 있어야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저는 90%를 잃은 게 아닙니다. 100%를 잃었습니다. 돈 90%와 집과 가족 100%를. 지금도 분당 아파트 주소를 쳐다봅니다. 네이버 지도로 우리 집을 봅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30년 살던 집을 지켰어야 했어. 내가 자란 집을, 일요일 저녁을 먹던 거실을. 샘 알트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믿었어야 했어. 이제 압니다. 돈 90% 손실보다 무서운 건 집을 잃는 것입니다. 집을 잃으면 가족도 잃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